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화문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기타 우리 집회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늘 많이 집회를 많이 했죠. 저는 그 중에서 광화문에 오늘도 갔습니다. 어제 금요일은 서대문 모의 재판, 대학생들의 시국선언한 대학생들의 모의 재판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3시간 반 넘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화질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러한 오른표 TV가 될 수 있고요. 제 소개 안 했네요. 저는 오른표 TV의 신현민입니다. 오른표 TV는 부정선거가 자유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4.10 총선 있죠. 올해 총선 국회의원 뽑을 때의 총선, 그때 해커가 농간이 있었다. 그래서 한미 실시간 확인했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 우리가 그리고 제가 잠깐 내일 모레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 내일 일요일, 모레 24일 월요일인데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공표했죠. 24일로 공표했죠. 탄핵소추안 통과로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여기에서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이 될 개연성이 더 높고요. 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는 선고가 있습니다. 광화문 날씨는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기온도 오늘 아주 따뜻하니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추울 때도 많이 나오셨지만 오늘은 아주 너무 집회하기 좋은 날,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이 지금 산불을 막 집중적으로 또 보도하고 있죠. KBS라든지 SBS, JTBC, TV조선 모든 언론들이 또 산불을 여기저기 막 산불이 났더라고요. 근데 산불이 왜 이렇게 났을까요? 저는 그것마저도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산불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옛날에 코로나19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19를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해서 마스크 쓰게 하고 결국은 나중엔 마트까지도 QR코드 안 찍으면 못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다가 워낙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때는 이제 슬그머니 저게 한 적도 있었죠. 물론 식당이나 이런 데는 QR코드 이런 거 안 찍고 이렇게 전화 안 하고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겠지 않습니까? 국민 생존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또 산불이 나니까 또 언론에서 산불을 드립다 또 보도하고 있어요. 특집이라고 해서. 그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기저기다 그냥 산불을 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형태 보니까,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뉴스도 보고 이것들이 또 조작질 작전을 또 폈구나. 우리 애국 시민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연수원 한간에 막 그냥 모함이다 아니다 해가지고서 연수원 중앙선관 연수원 계엄령 때 틀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서랑스러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부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단독으로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타이틀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보안 점검 때 숨겨둔 백도어로 선관위 서버 동향을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 비상계엄의 충분한 명분이 확보됐다. 해킹 배후 단죄 근거를 찾았다. 허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3월 20일 16시, 18시니까 저녁 6시죠? 6시. 근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허겸 기자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 정보 없이 이런 기사를 하나씩 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사실대로 보도하는 우파 신문이 주로 어디입니까? 스카이데일리, 뉴데일리, 뭐 몇 개 안 됩니다. 조중동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벌써 짜집기, 또 뭐 가짜뉴스, 한겨레는 물론이고요. 또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MBC라든지 또 심지어 KBS까지, 심지어는 또 JTBC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모든 언론들이 정보 깜깜해요. 그죠? 왜?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터뜨리고, 심지어는 우파들이, 그러니까 우리 우파라고 하면 지금 그렇고요. 정상적인 우리 국민, 애국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한 이런 내용도 마치 짜집기에서 종북 주사파들, 반국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 것처럼 해서 항의가 들어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과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이런 애국 신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직하게 보도하는 이런 애국 신문들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나씩 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족을 붙이는 것보다. 한미 정보 당국이 지난해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커에 의한 전산 조작을 실시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12.3 비상계엄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해킹의 배후를 파헤쳐 국내의 조작 가담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부당하게 제기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고요. 헌재의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런 헌법재판소 그분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많이 실어줬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민하고 같이 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자몬이라든지 이런 메모지가 완전히 홍장원이가 쓴 메모지, 이런 부분 완전히 다 드러났죠. 박종근이라든지 다 오염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뻔뻔스러운 문영배라도 또 누구야? 우리법연구의
알지 않습니까? 정정미. 이런 아무리 뻔들을 한 사람일지라도 이거 을사오적이 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역사에 남을 그런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그 확실시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2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작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총선 당시 국제선거범죄 카르텔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과 전산 조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모니터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대요. 자, 이제 여기서 전직 국정원 간부 A씨, 이제 B씨, 뭐 C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살라미 전법입니다. 자,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국정원이 선거 조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팀을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2023년 7월에서 9월 합동 보안 점검을 하면서 선관위 서버에 심어둔 백도어 4월이죠. 4월 백도어 4월에 백도어를 이제 했는데 4월 총선에서 조작 과정을 감시한 것으로 안다고 본지에 말했답니다. 이제 슬슬 흘리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당당하게 최후 통첩까지 줬잖아요. 불의한 이런 사람들한테 최후 통첩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이번에 또 B씨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 소식통 B씨도 국정원이 보안점검 당시 숨겨둔 백도어로 선관위 서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했고 결과를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동일한 주장을 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디지털의 최강자가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적에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국정원도 그렇고 아무리 허술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선관위 선관위에 직원을 뽑을 때 가족들을 뽑았잖아요. 그죠? 실력에 의해서 최고의 이 실력파 해킹부터 해가지고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실력파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그 다음에 누구 추천해주는 사람 왜 월급 많이 받고 펀펀 놀면서도 또 다른 심지어는 감사원까지도 건드리지 못하고 대통령까지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 했어요? 가족회사라고 했잖아요. 가족회사 가족 족벌 예전에 음서제도처럼 그러니 거기에 전산이나 실력 있는 인간들이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이 타네요. 아니 실력 있는 인간들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얘네들이 감사를 중앙선관위 서버라든지 이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했잖아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 채용하는 거, 가족들 막 거기다가 불법 채용하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들고 일어서니까 5% 정도? 손톱만큼 정도를 감사를 허용했잖아요. 요 새끼들이. 근데 감사를 허용했는데, 지금 열받습니다. 저 지금. 아이고. 감사를 허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얘네들이 이제 시험을 했잖아요. 실험. 무슨 시험을 했어요? 해킹 툴을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네. 해킹 툴을 심어서, 이제 한번 이제 해킹이 되는지 실험을 했잖아요. 실험. 누가? 우리 감사원, 이제, 이 정보원들이 해킹을 했는데,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나올 때 이제. 여기에 스파이 해킹 툴, 그러니까 백도어 해가지고서 심어놨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 니네들 이거 지워라 하고, 그리고 나왔답니다. 근데 그 실력 없는 인간들이 그거 지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웠겠어요? 그 실력, 진짜 쩐나게 없는 새끼들이 그걸 지웠겠냐, 이거죠. 그 정도로. 그랬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호재는 이때다. 물론, 이 스파이 칩을 심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필리핀에 있다가, 지난해 일시 귀국한 이 소식통은 본지에, 그러니까 B씨가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지난해 일시 귀국했대요. 본지에 SNS로 전화를 걸어와 2023년 선관위 합동 선관위 합동 보안 점검 당시 서버에 설치한 스파이웨어로 해커가 드나들고 결과를 조작한 로그 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일찌감치 귀뜸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찌감치 귀뜸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부정선거를 안 했다? 이 파렴치한 놈들, 부도덕한 인간들. 열받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백도어는 일반 보안 전문가들도 감지하기 어렵답니다.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마친 후 선관위에 백도어를 직접 제거하라고 했지만 저 여기 나오네요. 와, 완전 빡치네요. 빡쳐. 이 실력이 없는 놈들이 이거를 알았겠어요? 제거하라고 했지만 선관위 보안팀이 미처 없애지 못해 총선 때 백도어가 가동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말하겠어요?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 백도어를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누가 또 내 얘기 하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선진 국민이라고 여러분들 믿죠? 선진 국민. 응? 진짜 제가 경험했는데요. 선진 국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평 휴게소를 들렀거든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춘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평 휴게소를 들러가지고, 제가 이제 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차에다가 내비게이션 이제 빼놓고, 껍데기, 핸드폰 케이스 있잖아요. 껍데기, 거기에 여러 가지 카드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현금도 좀 들어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만, 소비를 보다가 위에 올려놓는 데 있죠? 거기다 두고서 이게 망각을 깜빡 잊어먹고서 이제, 춘천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이 핸드폰 케이스에다 끼려고 했는 거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차를 여러 군데, 차 안을 뒤져봤는데 없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가평, 춘천 방향 휴게소,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쪽 달려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랬더니요, 그 전화를 했더니, 거기 담당자가 휴대폰은 없고, 케이스를 거기다 누군가 맡겼대요. 그분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물론 CCTV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발각은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했을 거는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갔다가 딱 막혀놨잖아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구나. 이러한 대한민국을, 저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좌경화된 거나, 아니면 종북 주사파나, 아니면 또, 이 반국가 세력들이, 아니면 저 중공, 저 시진핑, 시진핑 욕하면 뭐 중국 못 간다면서요? 그 씹새끼. 어쨌든, 시베리아는 허스키 새끼, 그냥. 찌째명. 이런 인간들이, 왜 우리 이렇게 선진 시민들인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냐 이거죠. 열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받죠? 제가 모르겠어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백도, 여기에서는 전문가들도 감지하기 어렵다고 딱 해놔야, 중앙선관위, 거기 전산팀들이, 그래도 좀 자존심을 조금 세울까? 진짜 연변. 그 실력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그 전산과도 없었겠어요. 이런 어영부영 전산학 나와가지고, 전산했다는 이런 또, 이 비전문가들, 이런 놈들을 거기다 심어놨으니 발견했겠어요. 자, 다음. 재밌다. 재밌죠,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저도 오래전에 특허청 전산실에서도 근무했었어요. 프로그래머로.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죠. 이 같은 첩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된 4월 5일, 6일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실제 투표 참여자보다 단말기상 집계가 부풀려진 현상이 전국적으로 감지됐대요. 제가 모르겠어요. 2020년, 저는 그때부터 사전선거, 선거사무실, 거기서 밤새가면서 조를 짜가지고, 지켰었잖아요. 저는 이제 수지구에 살았으니까, 수지구 거기에 수지선관위를 밤새워서 조를 짜서 했는데, 밤 4시 정도, 여직원이 공무원 여직원들이 땡 가면 6시 땡 뒤면 퇴근하고, 9시 땡 뒤면 출근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새벽 4시에 선관위 사무실을 들어가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오게 하고 문을 잠그고 불 환하게 켜놓고 2020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너무 재미난 게 전산이라고 했잖아요. 단말기 그래요. 사전투표 첫날 그랬고 그러나 행정안전부 당시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보도자를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선거 첫날 또 둘째 날 6일 오전 보도자를 전격 배포하고 부풀리기가 없었다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온 윤 정부로선 이례적인 행보였대요. 자, 여기서 이제 꼽는 거예요. 이제 꼬집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생각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 생각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키웠어요?
문재양이잖아요, 문재양. 또 추미애. 이런 인간들이 윤석열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죠.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시켰고, 수사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임명을 했고, 또 문재인이가 윤석열 후보 시절에 해가지고 키우다가 딱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에는 충성한다. 법과 질서를 확실히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나는 짜고 했는 줄 알았어요. 문재양하고, 이 짜고 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민의 표에 의해서, 뽑힌 양반이 왜 뭐가 부족해서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힌다면 나는 무조건 믿겠다. 밝히지 않으면 이거는 위장우파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제 12.3 계엄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전 그때 진짜 감동했어요. 처음엔 비상계엄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저도 잤어요. 눈 떠보니까 풀렸대? 아니, 비상계엄을 하려면, 완전히 탱크도 동원하고, 좀 헬기도 동원하고, 한 몇십만 명이 딱 국회, 그 다음에 모든 방송국 장악하고, 이렇게 옛날에 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풀었다는 얘기죠. 아씨, 뭐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아주 법적으로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왜 우리가 이분을 보호하고 이분을 탄핵으로부터 구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유 알겠죠?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CC 나와요. 이제 CC. 자, AC 나왔죠? BC 나왔죠? CC 나와, 이제. CC. 이에 대해 CC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가동한 정부가 전산 조작의 흔적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했다. 진짜 진짜 너무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순과 했다면서요. 서울대에 구수해가지고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했다면서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아버님 돌아가셨죠. 애석하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 아드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까? 수호 안 할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서 그 아들은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저 했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와, 저는 너무 우리 윤 대통령 그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계실 때 풀려날 난도 하실 때도 그렇고 거기서 진짜 밤 새워서 촬영도 했는데 그날은 안 되고 다음날 나오셨더라고요. 다음날 나오셨죠? 너무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좋습니다. 어쨌든. 자, 불법 해킹을 적발하려면
사전 부풀리기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작전상 2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동영상 하나 더 볼게요. 자, 그 좌빨들이 조중동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이런 좌빨들이 어떻게 주장했어요? 좌빨들이 그 아메리칸 뭐 어쩌고저쩌고 한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막 해가지고 거짓 내가 제보해가지고서 오키나와 99명이 뭐 일본으로 갔다는 둥 미국으로 갔다는 둥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메리칸 보인가 뭔가.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자, 그래서 제가 수원 연수원 있죠? 선관 연수원 CCTV 영상 있잖아요. 이거 버스로 두건을 뒤집어 씌우고 간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거기 두 건 씌워가지고 큰 대형 버스 가는 거 보셨죠? 앰뷸런스까지 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아메리칸 뭐 어쩌고저쩌고 보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뭐 거짓적으로 했다. 글쎄요. 저런 근거가 있는데 거짓 증언했을까요? 네. 어쨌든 그 사건이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재미있습니다. 자꾸 전애들이 그 언론이나 이런 애들이 자꾸 거짓 뭐 이렇게 꾸며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정의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상이다. 그러므로 저쪽에는 완전히 극좌파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보수파층은, 왜 보수파층이라고 하냐. 진짜. 그냥 정상적인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 국민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동조자라고 했지만, 여기 나오네. 찔려. 진짜 그랬잖아요. 저도.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동조자라고 했어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흠결이 없는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가 굳건하다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자, 작년 36억인가 40억을 들여가지고 전산 장비, 중앙선관위 서버처럼 똑같은 전산 장비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죠? 구매했어요. 예, 했다고 나왔어요. 똑같은 장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 나중에가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AC, BC, CC까지 나왔어요. 그죠? CC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이제 해킹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제 확실한 근거,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으니 하나씩 흘리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연락이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분이라도 제 유튜브를 보고서 또 느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말이 또 옆으로 좀 샜네요. 이렇게 제가 1인 유튜버니까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제가 가장 긴장되는 게 뭔지 압니까? 좀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전에 막 깨지고 화면이 깨지고 말소리 오디오가 막 깨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막 속상한 게 아니라 에이 하고서 나가셨잖아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향상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전에보다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점점 나아진다. 한자, 중국 저기니까 우리 한자 문화니까 일일신, 우일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되게 훌륭하셨거든요. 어쨌든 재밌게 제가 한문을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예. 이와 관련해선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있다. 당시 국정원 이제 관계자 DC까지 나왔네요. 이번에 DC, A, B, C, DC까지 나왔어요. 보고서가 한두 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2, 3건의 보고가 있었다고 추정하지만 사실은 선거 조작과 관련한 크고 작은 보고서가 무수히 많이 상달됐다는 얘기다. 그래요. 제가 공정위원회에 제가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 교육 자료도 준비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홍보사무총장으로 제가 공정위원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2019년부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했다 하면 친구들이나 누가 자꾸 나한테 공격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파인 것 같은, 우파라네, 정상파, 상식파인 것 같은데, 아니래, 부정선거.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어딨냐 해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선거 감시 해봤어? 네가 선거 감시를 사전선거나 이런 선거 감시를 해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너 그거 없었잖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나는 했잖아요. 사전선거 함 감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구리선관위 막 빼가는 거 거기서 저도 같이 보도도 하고 있었고, 또 같이 거기서 몸싸움도 했었고, 또 구리 시청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또 의정부 거기까지 막 쫓아가서 제가 방송도 했었고, 여러 군데서 했죠. 그죠? 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했냐? 그동안에 저 힘든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렸지 않습니까? 예, 정신 차려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한 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1000분이든
100만 분이던 우리 그 오른표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많이 그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말았네요. 그 공정선거 국민연대 공정연이 부정선거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를 제일 1호로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200건 넘는 게 단 한 건도 인용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뭐예요?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전한길 쌤이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마피아들이야, 마피아들. 싹 다 모조리 시베리안 개새끼들, 시베리안 쉽게들, 이런 쉽게들 싹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뭘 맡겨?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지. 자, 미 정보 당국이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4월 총선의 전산 조작 과정을 모니터한 정황도 잡혔다. 자, 이제 드디어 미 정보 당국이 여기서 나오죠? 미 정보 당국이 트럼프 재미 정보원 이씨는 이제 드디어 이제 ABC D2까지 나와요. 자, 아까 그 D까지 나왔죠? D. CC 여기 CC 나왔고 여기 그 다음에 DC 나왔죠? 이건 다 이제 우리 국내 정보원이에요. 블랙요원이라든지 이런 국내 정보원. 자, 그 다음에 미 정보당국 여기서부터는 이제 EC예요. 재미 정보원 EC. EC는 중국을 콕 집어 중국 공산당 중공 CCP 중공이에요. 중국이 아니고 옛날 중국 하면 대만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힘의 논리에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만이라고 하고 중공이라고 하죠. 중국이라고 했죠. 중국 공산당의 저는 중공이라고 할게요. 중공 CCP의 한국 선관위 서버 침투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총선 당일 화이트 해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지에 전했습니다. 재미 정보원 이씨가 전했답니다. 이처럼 한미 정보 당국이 화이트 해킹을 통해 화이트 해킹이 뭔지 아시죠? 블랙 해킹도 있고 화이트 해킹. 블랙은 뭐예요? 검은 해킹이에요. 검은 해킹 뭐예요? 저는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중공 CCP라든지 이런 해킹을 얘기하는 거. 화이트 해킹은 화이트 하얀색 거짓말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화이트 해킹이에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킹하는 겁니다. 화이트 해킹을 통해 선거 전산 조작 과정을 주시한 배경에 선관위의 서버 임대 꼼수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 여기서 선관위의 서버 임대를 했다고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그전엔 선관위 서버 임대에서 별 의미를 안 뒀잖아요. 근데 이영돈 그 PD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이영돈 PD의 그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죠? 서버 임대, 리스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 선관위 서버 임대 리스 꼼수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화이트 해킹을 통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금까지 그 스카이레일의 단독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각하보다는 기각이 더 낫다고 합니다. 각하는 또 탄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들이 불리하면 탄핵을 또 하려고, 탄핵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그냥 무시하세요. 저 새끼들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금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총 들고 뭐 들고 진짜 우리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M16 자동소총 크레모아 이런 거 우리 다 다룰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예비군들 다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국민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영어의 몸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한남동 관저로 다시 돌아가셨죠? 다시 관저로 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상파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 이러한 사랑하시는, 자유를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터뜨리지 않고 12.3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미국하고 같은 이런 한미정부 당국이 같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몽령.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관위가 서버를 임대한 뒤에 돌려준다면 추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를 포렌식 하더라도 전산 조작 기록을 온전히 발견하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서버 리스했잖아요. 리스. 그러니까 리스했으니까 선관위에 있는 서버 말고 외부의 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영돈 TV에서 나온 PD가 한 이영돈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리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선관위 서버를 임대한 뒤 돌려준다면 그거 다 지웠거든요. 추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를 포렌식 하더라도 전산 조작 기록을 온전히 발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임대 서버가 해킹에 노출되고 보안이 취약한 점도 함께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다. 해가지고 한미 정보 당국이 화이트 해킹을 통해서 선거 전산 조작 과정을 이미 주시했고 그 모든 증거 자료를 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여기서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 이 리스는 자동차나 뭐 고가품 이런 거 리스해서 세금을 떨기 위한 리스거든요. 개인도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있으면 리스로 합니다. 리스.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굳이 서버를 리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시베리안 개새끼들, 시베리안 허스키 개새끼들이. 허스키보다도 못해, 이 쌍놈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거기다가 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잖아.
찌째명이 개새끼들 아주. 시베리안 개새끼들. 그래요. 2025년도 우리나라 국군이 2025년도에 엄청난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련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게 지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애국활동? 아니,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일제치하에 얼마나 핍박받았고, 자, 몽골, 또, 당나라, 또, 핍박받았을 때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가고, 또 거기에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 동물, 식물은 모르겠다. 동물, 모든 생명력, 움직이는, 심지어는 이렇게, 바다에 있는 생물까지도 다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로 태어나고 없어집니다. 세종대왕도 돌아가셨잖아요. 이수인 장군도 돌아가셨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되게 맑았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좌파. 어떻게 맨날 다 MBC만 본다니까요. JTBC만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뉴스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우리가 비정상적이다 하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가족끼리는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더 해야죠. 왜 정치 얘기를 이게 정치입니까? 나라 생존인데, 자유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가 훼손되는 이런 일인데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 정상 국민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절대 밀려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좌파들 완전히 깨부순다. 종북 주사파들, 반국가 세력들 완전히 처단한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위장우파 다 드러났잖아요. 그 사람들 싹을 다 정리하고 총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 되기 전에 선거를 개정해서 즉시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른표TV는 수개표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기 전에 동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선관위 연수원